자, 오늘은 다층 신경망과 텐서플로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다층 신경망에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백프로포게이션이라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해봤는데 여태까지는 뉴런이 하나인 걸 가지고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한 이유가 그거를 우리가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층 신경망이 왜 더 어렵냐면은 그 뉴런이 여러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합성 또 미분이 또 들어가는데 좀 어려운 미분이 들어가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그냥 큰 그림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층 신경망과 오늘은 그 다음에 텐서플로어입니다. 드디어 이제 텐서플로어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텐서플로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용하는 텐서플로어를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직접 연결해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처럼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파이썬처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 놓고 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층 신경망입니다. 다층 신경망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뉴런에 대해서 퍼셉트론하고 아달라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SVM,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그 신경, 중간에 망이 없죠. 그냥 뉴런으로 단독으로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하나의 뉴런 값에서 나온 결과 값을 우리가 그 최적화시키는 그런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가운데 은닉층이라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죠. 여기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다층 신경망이라 그럽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입력이 있으면은 바로 출력해서 여기서 바로 처리해 주는 거를 봤죠. 뉴런이 하나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뉴런들이 여러 개 묶어서, 즉 퍼셉트론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최종 결과의 아웃풋을 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가 요거 하나만 했는데 이게 여러 개 복합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죠. 최적화 시키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오늘 조금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를 배웠다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요겁니다. 여기서 은닉층이 하나냐 두 개 정도까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물론 하나의 은닉층에 뉴런이 몇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뉴런을 가진 은닉층이 퍼스트 층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렇게 가는데 보통 하나 두 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으로 보고요. 이게 층이 여러 개가 맞물려져서 연결이 되면 그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것까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미지 쪽에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커널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더 어려워져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빼서 요거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층 퍼셉트론까지 그 다음에 이 다층 퍼셉트론을 우리가 그 연결해서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텐서플로어까지 우리가 해보겠어요. 텐서플로어를 왜 배우냐면 텐서플로어를 배우면 나중에 CNN까지 연결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더 깊게 하고 싶은 사람은 텐서플로어를 이용해서 CNN 모델까지 넘어갑니다. 그럼 이미지 모델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초 툴까지는 설명을 드리려고 텐서플로어까지 했고요. 그 텐서플로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케라스예요. 그래서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뉴런 한 개를 가지고 했죠. 그런데 역전파라는 거는 그 뉴런들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경만 정방향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해서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출력이 나오는데요. 이 출력값을 가지고 에러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 에러 값을 비교해줘서 그 에러 값을 다시 피드백해서 웨이트 값을 수정해줬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뉴런 하나만 갖고 요것만 갖고 해봤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축하면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수학적으로 좀 더 어려운 개념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연결 강도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수학 공식들이 되게 어렵죠? 막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수학 공식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어보면, 이게 어떤 흐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우리가 팻하고, 그러니까 지방하고, 솔트하고 해서 이제 염분 가지고 치즈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방 수치, 그 다음에 염분 수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치즈가 있습니다. 그 치즈를 가지고 이렇게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보면 like를 1로 두고요. dislike를 0으로 두고 하는데 보면 결과값을 2개로 쪼갰죠. 아웃풋이 2개로 나옵니다. SVM이나 여태까지 로지스틱은 아웃풋이 하나였죠. 하나를 가지고 0과 1로 나눠주는 건데 이제 이런 다층 신경망에서는 결과 클래스별로 하나씩 뉴런이 만들어집니다. 아웃풋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2개고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할 때는 3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3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가중치는 디폴트로 그냥 준 거예요. 원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요. 학습률은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뉴런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퍼셉트론하고 우리 어덜라인 하면서 했던 그 예제 그대로입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몇 주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하나만 우리가 봤던 거를 묶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을 최종 결합을 하고요. 그 결합한 값을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값을 조정해서 내보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죠. 웨이트 값하고 실제 값하고 웨이트 값, 실제 값을 더해줘서 더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이 만들어지면 이 값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성화 함수인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해 준 다음에 요 값을 최종 아웃풋으로 내보내죠. 요게 하나씩 다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아웃풋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묶여져 가지고 여기 6번에서 보면 6번 아웃풋은 이 값들이 다 들어가서 요 최종 값하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아웃풋이 나오면 요 아웃풋이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dislike였을 거예요. 0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1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481인데 0인데 0.481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오버가 됐죠? 그래서 에러가 났죠? 요 에러 값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이제부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에러 값이 나오는데 이 에러 값을 합치면 2개 에러 값을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모형에서 돌리면. 그럼 이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미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요 함수를 미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분이 되는데 여기 있는 값하고 이거 전체를 다 미분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우리 미분 하나만 해도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미분을 연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서 최종 요 아웃풋 값, 요 값하고 요 값을 이제 처리해 주는 방법이 이 값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 하나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라 그래요. 편미분. 편미분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외하고 요 순수하게 요 값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편미분이라고 합니다.